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새벽에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마구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1심에서 받은 징역 12년이 너무 과하다며 가해자가 항소한 상태죠. CCTV가 비추지 않는 곳, 이 사라진 7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피해자도 시민들도 탄원서로 재판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DNA 검증 결과가 공개됐는데 피해 여성의 청바지 허리 안쪽 부분과 허벅지, 종아리 등 모두 5개 부위에서 가해 남성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성폭행하려 했다는 객관적인 물증이라며 강간 살인미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장도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피해자가 이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라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직접 들은 내용이라는데요. 땡땡 아파트 이름을 들었는데 혹시 거기 사시나요? 피해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을 겁니다. 네, 모든 과정들이 힘들긴 했는데 예. 그중에서도 기록을 열람하면서 봤던 허위 진술들을 가려내는 것도 힘들었고 특히 반성문을 보는데 저는 일단 열람 권한이 없고요. 예. 항상 그 반성문 첫 줄에 존경하는 재판장님께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예. 도대체 이게 누굴 위한 반성문인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심은 변경된 혐의를 인정해 이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나이 32살에 징역 20년은 무기징역과 다름없다며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고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20년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또 10년간 신상을 공개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란 선고도 유지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피해자는 회복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이냐는 반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구치소에서도 피해자에게 보복을 경고해 독방에 감금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이 이 사건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피해자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피해자를 협박을 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알게 됐느냐면 피해자를 협박을 하겠다, 죽이겠다, 뭐 더 때려주겠다 이런 말을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해가지고 구치소에 있는 동료가 교도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재판 중에 피해자를 만나면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노상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개전의 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제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개전의 정이 없다. 이게 중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성을 뭐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 여자친구도 여성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차후에도 두고두고 재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네.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에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여전히 피해자를 향한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의 19회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인 이모 씨는 감방 동기에게 나는 12년이나 받았다. 6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 2년씩 해서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정감사장의 참고인으로 나온 A씨는 재판에서 느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하면 판사가 형량을 줄여주는 현실을 꼬집은 겁니다. 재판부가 독심술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알고 재판과 아무 관련도 없는 반성과 인정과 가능한 불허환경이 그 재판의 양형 기준이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 없는 반성, 인정, 가능한 불허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맘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한 달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직접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 관련 알림 서비스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2차 피해 방지 논의를 이어온 법무부가 한 달여 만에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2km 이내로 접근해 오면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그 즉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모욕하고 협박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일부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강요 혐의로 이모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같은 호실에 수용된 유튜버에게 출소하면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달라며 탈옥 후 A씨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보복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튜버가 출소 후 방송 인터뷰에서 이 씨의 보복성 협박 발언을 알리면서 A씨에게 전달됐고 A씨는 이에 따라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씨는 구치소 내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구치소 호실내에서 일상적 어조보다 높은 목소리로 다른 호실에까지 들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봤습니다.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 씨는 이날 오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일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구치소 수감 중 수감자들에게 피해자 집 위치를 말하며 찾아가 똑같이 하이킥을 차서 죽일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모욕한 혐의입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돌려차기 피해자를 구치소에서 협박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구치소 수감자의 증언 등 증거 대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필명 김진주 씨가 부실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오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씨의 국가배상 대리인단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장을 맡은 오지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여러 성폭력 의심 정황이 있음에도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지 않으면서 부실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이 수사의 밀행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이에 김 씨를 비롯한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가 보장받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노력으로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며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는 지난 23일 검찰에 보낸 편지에서 검찰총장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의료에 대한 정밀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를 위한 노력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범죄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네. 계속 큰 목표로는 범죄 피해자가 숨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게 가장 큰데요. 네. 이번 연도는 범죄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다시 인생을 설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조금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제 단기 목표이고요. 예. 많은 피해자분들이 정말 잘못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정말 숨지 않아도 되고 어떤 선택을 하셔도 된다는 걸 조금 계속 알려드리고 싶습니다.